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9일 창원시청사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회가 통합준비위원회 결정사항을 전면 백지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계류 중인 창원시청사 소재지 조례 일부 개정안 3건을 모두 폐기하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창원시청사 문제가 원점 재검토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오늘 포커스 경남에서는 통준위 결정사항을 전면 백지화한 배경을 짚어보고 시 명칭을 비롯해서 새로운 논의를 어떻게 해나가는 게 좋을지 토론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토론을 함께 해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선 창원 진해 지역 대표 의원 3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창원시의회 김동수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창원시의회 송순호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창원시의회 김태웅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동안 경론을 계속해왔던 이 창원시 시청사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회가 통합 당시의 결정사항을 전면 백지화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번에 이 백지화하기로 한 원래 통합 당시의 결정사항이 어떤 건지 먼저 들어보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김태용 의원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예. 통합 당시 통합준비위원회에서 의결한 결정사항 4가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통합시 명칭은 창원시로 한다. 두 번째, 통합시 임시청사는 창원시청으로 한다. 세 번째, 통합시 청사 소재지는 1순위 마산종합운동장 부지, 진해 육군대학 부지, 2순위 창원 39사단 부지로 하고 각 후보지에 대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타당성 조사 용역과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적 절차를 진행한 후 통합 창원시의회에서 결정토록 건의한다. 네 번째, 재정 인센티브는 창원 20%, 마산 40%, 진해 40%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 4가지 결정사항 중 3번째 항인 창원 청사 소재지 순위 문제에 대한 지역 간의 해석을 두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함으로 해서 전면 백지화하고 4가지 사항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예. 자, 지금 4가지 결정사항 모두를 전면 백지화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동안 이 백지화가 결정된 이후에 각 지역별로 이 의원들의 의견을 지금 수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통준위의 결정 백지화에 대해서 각 지역별 의원들의 의견이 어떤지 좀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마산 지역 의원들 의견부터 좀 들어보죠. 어떻습니까, 발언들이? 예, 우리 마산 지역 의원들의 이제까지 일관된 입장은 이런 거였습니다. 통준위 결정 사항인 1순위인 마산과 진해 지역 중에 한 곳에 통합청사 소재지를 결정하고 만약 1순위에 결격한 하자가 있을 경우에 2순위인 창원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이제까지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통준위 결정 사항인 1순위와 그리고 2순위에 대한 해석 차이로 창원시에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3년 내내 싸움만 해왔고 공전만 해왔습니다. 통준위 합의 사항 4가지 중에서 명칭, 임시청사, 재정 인센티브 이 3가지는 잘 지켜져서 현재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독 통합청사 소재지만 합의 사항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마산 지역 의원들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번 청사협의회 통준위 합의 사항을 무효화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청사를 새로 짓는 데 국한하지 않고 명칭을 가진 곳에 청사를 배제하거나 1, 2청사로 분리하거나 또는 청사 위치를 돌아가며 사용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안을 찾아보자는 결정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는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다음에 창원 지역 의원들 의견들 들어보죠. 예, 그 전에 이제 우리가 합의한 그 무효화의 의미가 어디에 있나, 이게 대해 짚고 넘어가고 먼저 짚고 싶습니다. 이건 우리가 방금 우리 김태형님께서 읽으신 합의 3개 중에서 이왕과 사망을 우리가 논의하기 위한 전제로서 어떤 선언적 의미로에 불과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이거에 대해 기존에 우리가 기왕에 우리 통준위 결정으로 지금 임시청사라든지 인센티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효력이 그대로 발생한다. 이 무효화 선언으로 인해서 어떤 예산이 들어간다든지 어떤 행정에 혼선을 주는 부분이 없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우리 창원시 입장을 말씀드리면,
물론 그 통합준비위원회에서 통합청사 소재에 대한 1순위, 2순위를 이렇게 순위 구별은 분명히 했는 건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이 효력에 차이가 있는 데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단순히 우리 의결서 이 문구로만 보면은 여기 청사 소재에 대해서 순위는 이렇게 1순위, 2순위를 했지만은 2순위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진행해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문장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그 구인협의회가 실질적으로 우리 통합 이후에 처음 이렇게 논의 기구가 처음 기구랑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구의 어떤 틀을 깨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논의의 틀을 지켜가면서 더 진전된 안을 만들어보자 하는 이런 대승적 차원에서 우리 창원도 좀 불만이 의견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은 그 전체를 무효하는데 합의를 한 것이고 앞으로 그 특위가 구성이 된다면은 좀 더 진전된 안이 나오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일부 해보긴 합니다. 예. 자, 이 진해 지역 의원들은 반응이 어떻습니까? 통준위 결정사항 4가지 중에서 이제 청사 소재지의 문제를 제외한 3가지 항은 이미 이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논의를 더 하더라도 결국 이제 청사 소재지 문제로 국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판단했기 때문에 사실 진해 지역 의원들은 전면 백제화에 대해서 모두 다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창원 마산 지역에서 전면 백제화에 찬성을 했고 모든 가능성과 대안을 모색보자는 그 취지에서 창원과 마산 지역 의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백제화에 동의를 했습니다. 예. 자, 일단 백제화에 합의는 했습니다만 백제화 의미라든가 그거에 대한 이 찬반 뉘앙스는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자, 이 백제화에 합의하기 전까지 사실은 이 창원과 마산 지역 의원들 간에 특히 이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각각이 이 백제화 이전에 어떤 주장들을 자기 안으로 내놓으셨는지 그 얘기 먼저 듣고 또 다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창원 지역의 안을 좀 말씀을 해주시죠. 저희들 이제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이제 우리 기왕에 지금 결정된 안 중에 3가지는 지금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청사 소재지 부분만 무효화한다면은 우리 계속 협의할 수 있다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진해도 저희가 거의 비슷한 그 견해를 밝히셨고 이제 마산 쪽에서는 그 4가지 전체를 무효화해서 시명칭부터 재논의하자 하는 그런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이제 현실적으로 이렇게 지금 한 3년 동안 이렇게 우리 지금 현재 시행되어 왔었고 또 우리 기존 통준위에서 그 여론조사라든지 각종 그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종합해서 이렇게 통준위에서 결정한 내용이니까 이거 존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점을 고려해서 그런 주장한 것이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청사 이 문제 가지고 거의 3년 동안 논쟁만 거듭해 왔습니다. 근데 이걸 또 이 문제 때문에 약간의 견해 차이 때문에 기존 우리 틀을 깬다는 것은 너무 부담스럽다. 그리고 또 더더구나 우리 창원 쪽에서 깬다면은 그 비난이 또 시민들의 그 따가운 눈초리 너무나 부담스럽고 그래서 또 모든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유연하게 좀 대처해보자. 그래서 우리 창원 지역 시의원님들 그런 입장에 이제 입장 정리를 하고 마산 쪽에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유연하게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다 같이 토의해보자 이렇게 입장 정리를 했습니다. 예. 자, 마산 지역 의원들은 원래 가장 선호했던 안이 어떤 거죠? 마산 지역 입장은 이제 모두의 말씀을 드렸지만 그 통준위 합의 사항이 좀 지켜져야 된다. 그래서 통합청사 소재지 1순위인 마산과 진해 로 우선 이제 정해지고 결격한 사유가 있을 때는 2순위 창원으로 되어지는 것이 통준위 합의사항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줄곧 주장을 해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통준위에서 결정한 1순위와 2순위는 우선 순서를 정해놓은 것이 명확하다. 그리고 명칭과 임시청사가 정해지지 않은 마산과 진해 지역에 청사 소재지의 우선권이 있다라고 이제까지 인식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1순위와 2순위에 대한 의미 해석을 통합 당시 그 통합준비위원회를 두도록 지침으로 결정한 행정안전부에다가 우선 1순위, 2순위에 대한 의미를 확인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좀 제안을 좀 드렸었는데, 하지만 청사협의회에서 논의의 중심은 통합준비위원회 합의사항은 4가지를 전면 무효화할 것이냐, 아니면 3가지는 그대로 인정하고 1순위, 2순위 등으로 표현된 통합청사 소재지 부분만 무효화할 것이냐는 것을 중심적으로 쟁점이 되었었죠. 마산지역 의원들은 통합청사 소재지 1순위, 2순위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1순위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통준위 의결사항을 위배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통합청사 소재지 부분만 무효할 것이 아니고 전체를 무효화해서 네 가지, 즉 임시청사 소재지뿐만 아니라 임시청사뿐만 아니라 통합청사 소재지, 그다음 명칭, 재정 인센티브까지 전면을 다 무효하고 원점에서 논의하자라고 제안을 했고, 이것이 이제 창원 지역에서 받아들여졌고 또 진해 지역의 의원님들도 동의를 해서 합의에 이르게 됐습니다. 예, 뭐 창원과 마산 지역에서 지금 이 쟁점이 됐던 것들이 시명칭과 이 청사 소재지 두 가지 중에 모두를 백지화할 거냐, 특히 이제 시명칭을 백지화할 거냐, 이게 큰 쟁점이었던 것 같고, 진해 지역은 아까 전부 모든 걸 다 백지에 반대를 하셨던 거죠? 예, 예. 예, 뭐 혹시 뭐 특별한 우리가 그 통준위 결정사항을 전면으로 백지화한다는 것은 한 세 가지 정도의 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통합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고, 통합의 이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불러올 수 있고, 이것이 잘못되면은 전국적인 우선거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 한 3년 동안에 어찌 보면 지역 이기주의에 매몰되어서 스스로 아무 결정도 못하는, 진짜 그야말로 무능력하고 우리 창원시의회가 무책임한 의회가 될 것이 아니냐라는 시민들의 따가운 질책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또 세 번째로서는 원점에서 논의하다 보면은 새로운 지역적 갈등이 또 불거질 것이고, 너무나 또 새로운 쟁점을 또 만들어내고, 이러한 과정들이 너무나 소모적일 것이다 판단했기 때문에 진해에서는 청사 소재지를 중심으로 이미 이행되고 있는 세 가지는 백지화할 필요 없이 청사 소재지 문제만 가지고 논의를 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전면적으로 좀 반대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예. 우리 김동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측에서 돌파구를 못 찾고 있는 이 현상을 좀 예. 타개하고자 하는 그런 고육지책으로 그런 선택을 하셨다고 이해해 주시면 자, 뭐 고맙겠습니다. 창원 지역이나 진해 지역 의원들께서는 이제 청사 소재지만 가지고 논의를 하자 이런 입장이었고, 주로 이제 마산 지역 의원들께서 시명칭까지도 다시 논의하자 이제 이런 주장을 하셨던 건데, 그래서 저희가 들으니까 그 5차 회의 때 마산 지역 의원들께서 조건부 요구를 하셨던 걸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시명칭하고 시청사 소재지 두 군데를 중복하지 않게 하자. 자, 그 얘기는 좀 구체적으로 좀 해주시죠. 마산 지역 의원들은 사실 통준위 합의 사항을 무효화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껏 마산 지역에서 청사를 유치할 수 있다라고 기대가 높았던 이유들은 뭐냐면, 통준위에서 결정한 청사 소재지 후보 1순위에 있다, 이게 마산에 있다, 이게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산 지역의 비빌 언덕은 이 1순위에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통준위 결정사항을 무효화하게 되면 이 1순위에 대한 의미가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마산으로서는 기댈 언덕마저 없어지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가 있었고요. 그래서 통준위 결정사항을 무효화하여 그 명칭과 통합청사 소재지 네 가지를 동시에 논의를 하되, 명칭과 청사를 중복해서 둘 수 없다는 조건을 좀 달자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이런 조건을 계속 이제 고집을 하게 되면 청사협의회에서 새로운 안을 이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협의를 이끌어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청사와 명칭을 중복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철회를 결국은 마산에서 했고, 또 이것이 이제 협의가 잘 돼서 하나의 단일안으로 결정됐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어쨌거나 그 명칭과 청사를 중복하지 않게 하겠다는 안을 마산 지역이 철회를 했고, 그러면서 뭐 마산 지역이 상당히 양보를 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동수 의원 창원 지역이나 이쪽에서는 뭔가 좀 진전된 안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글쎄, 지금 그 양보라고 하시니까 그건 배가 있는 말씀인 것 같고, 지금 우리 송순호 의원님 말씀에 상당한 그 모순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마치 통준위 결정에 그 1순위 우선권이 있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지금 주장하시는데, 그에 대한 근거를 지금 하나도 제시하지 못합니다. 지난 우리 시민단체 기자회견이나 우리 두 분 의원님들 기자회견이나 이런 데 대해서 그에 대한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뭐 유권 해석할 수 있는 기관의 유권 해석서라든지, 또는 어떤 행정부의 어떤 답변서라든지, 이런 어떤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그런 주장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좀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그래서 통준위 결정을 위배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은 너무 일방적이고, 이 문제 때문에 계속 이렇게 공전을 거듭해 왔다는
좀 먼저 인식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도 우리 사회자님 또 양보를 마산에서 정도 양보했으니 장원에서 뭘 내놔야 안 되나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그렇지 않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마산 지역에서 일부 조건을 이렇게 달았다가 또 철회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도 상당히 평가합니다. 우리가 진전된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전제 조건이 주어진다면 논의 진전이 일어나지도 지금까지 그렇게 못했습니다. 기왕에 때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논의 기구를 만들지 못했는데 그럼 이 틀도 깨지 않은 이야기냐? 그럼 이걸 유지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새 지역이 이번에는 상당히 좀 대선적 차원에서 좀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다. 그런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예. 자, 지금 통준위 결정이 전면 백지화된 다음부터 여러 가지 지금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들 하셨습니다만, 청사 소재지만 결정하면 되는데 왜 다른 세 가지까지 다 무효화를 했느냐. 또 이게 통준위 공신력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 또 원점에서 지금 다시 시작해봐야 또 같은 갈등을 겪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 번째 우려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지점인 것 같은데 우리가 백지화를 했다고 해서 그럼 뭐가 달라지느냐 새로운 백지화된 상태에서 논의가 얼마만큼 진전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들을 조금 해주셔야 시청자들 입장에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송순희 의원부터 좀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청사협의회에서 내린 이제 통준위 의결서 4가지 사항을 전면 무효화한 결정을 두고 논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무효화 결정이 이제 법률적 효력을 가지느냐, 또 법률로 정해진 창원시 명칭은 그건 또 어찌 되는 것이냐, 그리고 또 논란만 더 가중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있는 것은 이제 사실이지만, 하지만 3년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계속 이제 우리 김동수 의원님이 했던 1순위, 2순위에 대한 이런 해석에 대한 싸움만 계속 하다 보면 창원시에 대한 이미지만 더 나빠지고 시민들의 화합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준위 결정 사항을 무효화하지 않으면 이제 새로운 청사를 마산과 진해, 창원 중에 반드시 짓는 쪽으로 결정을 해야 된단 말이죠. 통준위 그 결정 사항은 창원이나 마산, 진해 중에 새로운 청사를 짓도록 이렇게 결정을 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 방식은 어느 곳에 결정된다 하더라도 이기는 쪽이 모든 것을 다 가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게 쉽게 말하면 승자가 독식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도 큰 양보를 하지 않으면 이런 해결 방식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지점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역민은 이제 표를 먹고 사는 의원들이 이제 선뜻 양보를 해줄 수 있느냐, 저는 이것도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보다 진전되고 실현 가능한 이제 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리고 현재 또 시민들의 여론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좀 고육지책으로 꺼낸 카드가 그 통준위 결정 전면 무효화 하는 것으로 이해를 좀 해주시고, 또 특별위원회를 4월 말까지 좀 활동을 하면서 그 대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률적 효력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창원시 의회의 좀 의지가 담겨 있는 하나의 합의라고 보면 좀 이해해 주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통준위 결정을 백지화하는 것이 그동안의 1순위, 2순위 싸움에서 벗어나서 이 청사를 새로 건립하지 않고도 합의할 수 있는 안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출발점이다. 이제 이런 의미를 지금 부여해 주셨어요. 자, 김동수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점에 대해서 저도 일부 동의합니다. 통준위에서 짓도록 결정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헌법이나 법률이나 또 제도도 시대 상황이나 여건이 이렇게 변화되면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더구나 우리 하위법인 조례는 더더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임시청사라든지 청사 소재지 또 우리 재정 인센티브는 조례의 개정만으로도 이렇게 또 변경할 수 있고 또 어떻게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는 이게 마치 이게 무효화로 인해서 어떤 법률적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오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언론도 보도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은 이 부분에 상당히 불안하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지금 달라질 것은 전혀 없다. 실질적으로 지금 무효화된 것은, 무효화가 만약에 본회의 통과가 된다면은 하나 이루어내는 것은 청사 소재지 문제뿐이다. 나머지 세 개에 대해서는 후속적인 법률 개정이나 청사 시의 명칭 같은 경우에는 법률 개정 상하니까 법률 개정이나 또는 나머지 2개 안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무효화를 한 것은 청사 소재지뿐이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또
우리가 이게 무효를 한 배경에 대해서는 아까 뭐 여러분들 이렇게 설명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진전된 지금 안을 도대체 만들어낼 털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부득이 우리가 정말 어떤 대안을 만들어낼 틀을 유지하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런 무효화를 선택했다는 걸 좀 이해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무효를 통해서 우리가 청사 소지지 문제로 촉발된 여러 가지 갈등이, 지역 간 갈등이라든지 이런 게 어떤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새로운 대안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기틀을 마련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지금 김동수 의원께서는 네 가지 사항 중에서 나머지 세 가지는 법률에 따라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건 없고 다만 1순위, 2순위 문제가 풀린 것이다.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김태용 의원님 어떻게 보니 간단하게만 말씀을 해주시죠. 물론 통준위 결정사항 백자에 대한 뭐 부정적인 여론에 대해서는 올바른 좀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법리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볼 때도 상당히 그런 지적을 받아야 하면 마땅합니다. 그러나 현재 청사소재지 순위 해석 문제를 둘러싸고 각 지역 간의 해석 차이로 한 3년 동안 끌어오면서 이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 한 이런 평행선을 달릴 것이다라는 판단을 좀 했습니다. 그 점을 좀 참작하셔서 우리가 그런 결정을 했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통준위 결정이 백지화되면서 지금 변화된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거는 1순위, 2순위 문제가 풀린 것뿐만 아니라 이 시 명칭 자체가 논의의 대상이 됐다. 지금 특히 이제 마산 지역에서 이걸 지금 강조를 하고 계신데,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거 합의가 되면 시 명칭이 바뀔 수도 있는 거냐, 이제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이 시 명칭을 지금 기존의 창원 통합 창원시에서 다른 것으로 혹은 마산으로 변경하거나 양보할 의사가 창원 지역 의원들이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은 자꾸 양보를 말씀하시는데, 뭐 제 개인이 양보해서 이 문제가 풀 같으면 양보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그 시명칭이라는 게 상당히 상징성이 크다고 봅니다. 시명칭에 우리 통준위에서 결정할 때도 많이 했겠지만은, 이 명칭은 우리가 그 명칭의 지금까지 내려왔던 그 역사성이라든지 또 그 시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시 상징에 대한 뭐 정체성 문제라든지 또 뭐 앞으로 미래적으로 발전 가치가 있다든지 또 뭐 그 시 자체 가지고 있는 그 브랜드 가치라든지 또는 우리 도시 경쟁력을 얼마나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우리가 또 검토해봐야 되고 또 우리가 또 시민들의 또 어떤 그 결정 과정에 참여와 또 시민의 의견을 우리가 충분히 반영하는 그런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그걸 우리가 결정해야 되고 또 하나는 그게 단지 우리만 의결할 문제가 아니고 또 그 국회의 그 입법을 법률 제정 절차를 개정 절차를 거쳐서 법률을 이렇게 완성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많은 그걸 심도 있는 논의를 또 해봐야 된다. 또 절차도 상당히 복잡하고 기간도 좀 걸릴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 예. 자, 이 시명칭 변경이라고 하는 게 이 선언적 의미에서의 합의 사항에 들어간 것이지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 것이 아니다. 지금 이런 말씀이세요. 자, 시명칭 변경 지금 마산 지역에서는 아마 그 부분을 되게 원하시는 것 같은데 이 송 의원님 이 시명칭 변경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 자치단체 이제 설치, 패치, 그다음 뭐 분리나 뭐 합치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법률로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창원시는 그 창원시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지금 창원시가 이제 생기게 된 것이죠. 만약에 창원시 의회에서 시 명칭을 변경하자라는 건의안이 만약에 의회 의결로서 통과가 된다면 국회에서나 이제 행안부에서 예를 들면 뭐 시 명칭을 마산시로 바꾼다면 마산시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므로 인해서 시 명칭을 변경시킬 수 있는 수단과 경로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통합 창원시의 명칭과 청사 소재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명칭과 청사 소재지를 다 가지겠다고 욕심을 내면 좀 합의에 이제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저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명칭이 가는 곳은 청사를 배제하는 것도 좀 지역 간의 배려와 균형을 맞추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는 이제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마산 지역의 마지노선은 창원 지역에서 만약에 청사를 도저히 뭐 양보를 할 수 없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시면 마산에서는 1순위로 되어 있는 청사를 이제 우리도 이제 포기할 테니까 명칭을 마산으로 해서 좀 잃어버린 좀 자존감이라도 좀 회복해달라. 이런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마산 지역 의원들의 입장은 명칭과 청사 소재지 중
하나는 좀 마산으로 와야 한다는 것이 정서이기도 하고 지역 주민들의 정서가 그렇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자, 지금 송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마산 지역 입장에서는 이름을 바꾸는 것이 법률적으로 어렵다고 하면 이 청사를 마산 지역으로 주는 것이 이 마산 지역의 이 일반적인 바람이고 정서다. 그러나 지금 청사 소재지 문제도 변함이 없고 그다음에 시 명칭도 변함이 없다면 마산으로서는 참 대단히 곤란한 입장에 설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데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래서 이게 백지화라고 하는 게 4가지 통준위 합의사항 모두를 백지화하는 것이라면 차라리 재분리에 대한 논의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각 지역별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김태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정치적으로 주장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과연 실익이 제가 이제 판단하기에는 과연 그것이 실익이 여부, 과연 실현 가능성이 여부도 판단해야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재분리에 대한 문제는 물론 마산 지역 일부에서 시 명칭이 관철이 안 되면은 분리 운동을 한다는 그런 의견이 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명분이 약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우리가 어떠한 정치적 행위든 행정 행위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거든요. 통합의 본래 취지도 도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우리 백심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었는데 이 목적에 동의하신다면 이제부터는 좀 지역적인 문제에 좀 매몰되지 말고 향후 창원시의 미래를 위해서 좀 사고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난 선거 과정에서도 이 마창진 재분리 문제가 사실 나왔었는데, 지금 마산 지역, 의원들의 정서나 이런 거를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시청사 소재지 문제만 있고, 시 명칭도 바꿀 수 없고, 시청사 소재지도 마산에 줄 수 없고, 이런 경우에 마산 지역에서 근데 재분리 움직임이 생긴다고 면 그런 부분에 상당히 난감한 문제가 생길 텐데 그 문제와 관련 재분리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김동수 의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주장은 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통합했냐에 대한 그런 지역별 인식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 창원 지역에는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통합시가 되면은 110만 진짜 글로벌 국제 도시가 되겠다. 또 향후 강력 도시로서 이렇게 발돋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이렇게 해서 환영한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마산에서는 제가 마산에서 여러분이 주장한 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산이 살기 위해서는 시세가 그나마 마산보다 낮고 공업단지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위에 있는 창원시와 합치게 되면은 창원시에 있는 재정이나 이런 것들을 소외된 지역 내지는 조금 더 낙후된 지역으로 그 재정을 끌어올 수 있다. 그걸 통해서 지역 균형 발전을 시킬 수 있다는 그런 논리 때문에 마산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통합에 찬성한 거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2010년도 2월 19일자 도민일보에 난 기사 내용입니다. 이 기사에 보면 제목이 3마리 토끼 노리는 창원, 시작은 완성이라 돼 있고, 그 밑에 작은 글씨로 명칭 창원시청사, 통합시청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사의 분석 내용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통준위 결정으로 3개시가 받은 성적표는 어떨까? 창원은 A, 마산 진해가 C 수준이다. 한마디로 창원이 완성이다. 통합시 청사와 관련 통준위가 발표한 내용만 보면 타당성 조사나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을 통해 충분히 순위가 바뀔 수 있다. 평가의 특성상 평가 점수가 공동으로 나오기는 만무하고, 만약 39사트가 마산 진해보다 1점이라도 높은 점수가 나오면 순위가 무시될 수 있다. 이 기사가 난 시점이 6.4 지방선거가 코앞에 난 그런 시점입니다. 상당히 민감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통합을 잘 못했다는 여론이라든지 통합 협상을 잘 못했다는 비난 여론이 언론 보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기사에 대해서도 어떤 반론이나 정정 보도 요청이 없었습니다. 출마 예정자 입장에서는 상대편을 이렇게 때릴 수 있는 호재였습니다. 그런데 지역 정가는 조용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겠냐. 그 당시에 우리 마산 시민이나 정치권이나 시민단체는 통합 자체에 어떤 의미를 두었지. 통합이 더 절박했다. 그래서 찬성한 거지. 그 당시에는 청사 소재지나 명칭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이건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예. 따라서 그 명칭이나 청사 때문에 통합을 또 했는데 재분리하자. 이런 논의를 한다는 건 지나친 정치 공세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자, 지금 뭐 재분리 논의와 관련해서는 뭐 야구장은 지금 진해로 결정이 됐고 시청사 문제 아직 결정이 안 됐고 시 명칭이 지금 창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마산 지역에 아마 이 상실감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송 의원님 그 재분리 문제 포함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전에 김동수 의원님이 주장하셨던 여러 가지와 관련해서는 뭐 김동수 의원님이 그것도 일방적 주장이라고 저는 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통준위 합의사항에서 통합청사 소재지 1순위를 마산과 진해로 하고 2순위를 창원으로 한다라는 것에 보편타당하고 상식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언론에서 어떤 뭐 얘기가 나오더라도 1순위의 그 가치와 순수적 의미는 변함이 없다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면 지금 논의 과정에서 마산 지역 입장에서 보면 청사도 있는 유치를 못하고 명칭도 만약에 또 뭐 잃어버린 상태로 그대로 있고 이렇다 보면 마산 지역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마산 지역에 있는 시민들과 또 정치인들은 이거와 관련해서 분리를 주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밀어붙일 것 아니냐. 그러면 예를 들면 조금 전에 통합의 가치가 그렇게 높다라고 인정하는 창원 지역의 시민들이나 아니면 창원 지역 의원들은 그러면 마산이 분리해서 나가지 않는 방향으로 조금 포용하고 또 수용해 줄 측면이 있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여져요. 그런데 끝간데 없이 청사도 안 돼, 명칭도 안 돼, 뭐 이렇게 욕심을 부리고 고집을 부리면 마산 지역에서는 결국은 재분리를 주창하고 또 분리 운동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분리 역시 저는 불가능한 것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분리는 주민투표로서 발의를 하면 주민투표를 또 실행하게 되고 그것이 만약에 뭐 과반수 이상이 마산을 분리하는 데 찬성을 하게 되면 그것이 뭐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 아니겠어요. 주민들의 뜻이 분리를 원하면 국회에서는 또 마산시와 관련해서 분리 법안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을 원하진 않지만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금은 창원 지역에서 배려하고 포용하는 이런 좀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근데 그 말은 좋습니다. 그 양보하라, 포용하라 하지만은 우리가 통합을 해서 지역별로 이렇게 나눠 먹으려고 한 건 아니거든요. 그 2012년도 3월 8일자 경남신문에 통합의 그 효과에 대한, 통합으로 어떤 걸 해야 되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기 보면은 43.1%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원했습니다. 파이를 키우자는 동의했다 이 말이죠. 그 당시 마산에서 주장한 것은 자유무역 지역을 좀 활성화해 달라. 또 창원공단을 좀 더 집적화해서 좀 키우자. 이런 게 그 당시 시민 여론의 약 43%가 거기에 지지했습니다. 20몇 %가 균형 발전을 지지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합한 목적에 충실하다면 지금 우리가 어느 기간을 양보하고 포용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다.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거는 1순위에서 그렇게 확신을 가졌는데 이틀 뒤에 2월 19일자 신문에 이렇게 그 확신에 찬물을 끼얹는 이런 기사가 났다면은 그대로 지역 정가에서는 발칵 뒤집힐 일인데 그에 대해서 잠잠했다는 것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고 제가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서 한 거지 제가 일방적으로 주장한 내용이 아니고 신문기사에 근거해서 한 내용이다 알아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오늘은 창원시의회 이 형사문제 해결 협의회가 이 통준위 결정사항을 백지화한 배경을 살펴보고 또 이 백지화 이후에 시명칭을 비롯해서 새로운 논의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토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포커스 경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 청사문제 해결 협의회가 이 통준위 결정사항을 백지화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앞으로 임시회, 그러니까 시의회에서 이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자, 이게 앞으로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일단 그 부분 얘기 좀 들어보죠. 김동수 씨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됩니까? 우리 전체 지금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20일까지 6차례에 걸쳐서 우리 그 청사 문제 협의를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중간중간 쉬는 날 기간 동안에 우리가 지역별로 또 시연 간담회나 또 지역 연례 수렴 과정을 거쳐서 어떤 합의된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지난 그 5차 회의에서 어떤 결과물이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약간의 그 이견이 있지만은 이걸 우리 기구에서 우리 구인회에서 의장에게 건의를 하면은 의장은 이걸 수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의장이 이 의결을 수용한다면은 이완과 사망 그 의결서에 나와 있는 이완과 사망인 그 창원시장에 의해 제출한 창원시청 소재지 그 일부 개정 조례안 3건과 또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한 사망을 갖다가 안건으로 상정한다면 그 지금 세계 지역의 여론 수렴이라든지 의원들의 그 어떤 그 여론을 충분히 감안했기 때문에 통과될 거라고 가정하고 그래 된다면은 뭐 순차적으로 그 특위를 구성하게 되겠죠. 특위를 구성하게 되면 지금 특위에 대해서는 지난 우리 21일 날 그 개략적인 특위 그 구성안을 합의를 봤습니다. 첫째 이제 명칭과 그다음에 구인 인원을 구인으로 두고 기간을 50일 이내로 하자. 그다음에 안건에 대해서는 기존 우리 통준이 그 무효한 4가지 안을 주 의제로 해서 논의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의장이 수용을 하게 된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 특위를 구성하고 특위 내에서 50일 이내에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의회 의결은 큰 문제 없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각에서는 사실 또 이게 임시회에서 통과될 수 있겠느냐 이런 회의적인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임시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 김태형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물론 통준위 결정사항을 청사협의회에서 백지화한다는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다소 좀 무리가 있었던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상황이 좀 있었고요. 물리적으로 볼 때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은 아마 처리하기가 좀 힘들지 않느냐 그런 좀 절박함이 좀 있었다는 것을 많은 의원들이 이해를 해주신다면은 저는 뭐 통과될 것이라고 예.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뭐 임시회 통과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고 계시고, 자 그러면 통과가 되고 나면 의회 내 그 특별위원회를 꾸려서 이제 아마 지금 말씀하신 50일 이내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논의를 하게 될 텐데 이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어떤 방안의 이 방식의 논의나 어떤 방안들이 있는지 우리 송순희 의원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그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에 보면 특별한 사안을 논의하거나 또 심의하기 위해서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 위상은 이제 상임위원회와 동등한 지위를 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이제 법률로서 규정하고 있는 법적 기구이기 때문에 임의기구인 청사협의회와는 또 다른 성격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특별위원회는 창원시의회에서 본회의 의결로서 이제 구성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 명칭과 위원수, 그다음 활동 기간, 그 활동 내용 및 계획을 그 본회의 승인을 받아서 활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사협의회에서는 협의한 특별위원회와 관련된 좀 소개를 좀 드리면 위원수를 이제 9명으로 하도록 했고요. 지역별로 3명씩 선정을 해서 3월 4일까지 의장에게 제안하는 걸로 되어 있고 또 활동 기간은 구성일로부터 50일간으로 이제 하도록 되어 있고 구성은 3월 5일 본회의 때 구성을 해서 그 활동의 결과를 4월 임시회 본회의 때 보고하도록 제안을 할 계획입니다. 아마 특별위원회 구성이 되면 3월 6일부터 이제 활동을 하게 될 거고 50일간 통합시 명칭, 그다음 임시청사 그리고 청사 소재지, 그 재정 인센티브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이제 할 것이고 대안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의회 내 특별위원회는 그 법률로서 의원들만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이 아닌 전문가나 또 시민단체 등의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구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참고로 또 전문가나 시민단체들에 있는 분들에게는 자문 정도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럼 특위에서 50일 이내에 이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의원들만으로 구성이 되고 이 의원
자문을 물론 구하긴 합니다만 의원들만의 특기가 50일 이내에 4가지 사항에 대해서 다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3년 동안 못 해온 거를 지금 이 50일 동안에 다 할 수 있을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이게 한편으로 보면은 그동안 그 청사 문제 해결 협의회가 이미 사실 특위 성격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또 다시 특위를 만들어서 결정하도록 한다. 이게 뭔가 시간만 자꾸 먹고 이 특별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를 넘기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가능할 것 같아요. 김동수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아마 그렇게 비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청사 문제를 해결한 구인협의회 출발이 사실 약했습니다. 법적으로 근거도 없었고, 지난 1월 임시회 말미에 의장님께서 이제 제의하셔가지고, 구인협의회가 출범하게 됐는데, 일상적인 우리 특별위원회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렇게 해야만 힘을 받을 수 있고 그 의결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런 출발적인 한계가 있었다는 걸 좀 알아주시고요. 근데 우리가 특별위원회 구실을 못했지만 그 특별위원회를 갈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면은 큰 성과를 냈다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기구조차도 없었고 논의도 해보지 않았던 걸 지금 했다는 그 사실. 그리고 가장 논란이 됐던 청사 소재지 문제를 백지화시켰다는 게 이게 저는 커다란 성과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꼭 결과를, 해결 문제를 특별위원회에 미뤘다. 이런 비판은 일부정 부분 인정하지만은, 다 그렇지 않다는 건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지금 그 백지화 이후에 변화된 상황이라는 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청사를 짓는다는 걸 전제로 해서 1순위, 2순위 했던 것을 폐기했기 때문에 청사를 안 지을 수도 있고 또 1순위, 2순위 없이 처음부터 어디로 할 거냐에 대한 논의와 또 청사를 나눌 거느냐, 아니냐, 여러 가지 논의들이 가능하고, 또 시 명칭도 지금 창원시가 아니라 다른 명칭으로 바꿀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말씀들인데, 자, 이 많은 논의들이 과연 50일 이내에 가능할지, 현실적으로 우리가 각 지역별로 혹은 의원별로 생각할 수 있는 합리적 나름대로 대안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대안들 좀 들어보고 다음 얘기 또 계속 나눠보죠. 자, 김태웅 의원께서는 지금 가장 합리적 해결 방안 어떤 내용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합리적인 아니라는 것은 지역별로 아마 해석을 달리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우리 진해 지역 의원님들이 갖고 계신 생각들을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시 명칭은 법률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그 과정이나 절차가 좀 많이 좀 어려울 것이다. 물론 시 명칭을 개정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로. 그러나 그 과정들이 너무나 좀 어렵겠다는 생각을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결국은 이제 핵심 쟁점 사항이 시청사 소재지 문제 아닙니까? 이것을 논하기 전에 청사를 지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도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현재 창원시의 재정 여건상 신규 청사를 새로 신축한다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뿐만 아니고 많은 시민들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신규 청사를 짓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아마 논의를 하면 좀 대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현재 마산, 창원, 진해에 있는 건물 중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청사를 사용하자는 걸로 문제가 기결될 겁니다. 창원 지역은 현 청사를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주장이고, 마산은 시명칭을 시명칭을 개정하자는 거죠. 내지는 시명칭도 안 되면은 청사 소재지라도 마산으로 좀 와야 된다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사실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예. 그 합의를 좀 이끌어내기 위해서 획기적으로 파격적으로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청사를 짓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현 청사를 리모델링 한다는 전제가 되겠죠. 그러면은 청사 소재지를 청사로 사실 분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하는.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되겠는데, 의회를 포함한 청사 분리론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두 번째는, 동의하기는 좀 어렵겠지만은, 창원시의 재정 여건상, 그 재정 여건이 재무 구조가 좋아질 때까지 청사 소재지 결정을 유보할 수도 있는 것을 파격적으로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 가지 안 있을 텐데, 결국 이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의 몫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책임성과 결단을 가지고 합의를 도출하면은
얼마든지 현실 가능한 대안들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제일 중요한 자, 거는 김태형 의원 예, 의견은 일단 시 명칭 문제는 법률 개정 사항이니까 힘들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청사를 짓거냐 짓지 않을 거냐를 결정을 해야 되고 짓는 경우에도 재정 여건이 나을 때까지 유보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 짓지 않는다고 할 때 1, 2청사로 나누는 안이 가능할 거다. 요까지 지금 현재 논의 상황들을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송순호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가장 합리적인 해결 방안. 이게 뭐 좀 마산 지역의 정서를 좀 전달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첫 번째는 명칭과 청사를 동시에 다 가져가는 방식은 안 된다라는 대전제가 좀 깔렸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조금 마산 지역 의원들이나 지역 주민들의 좀 염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임시청사와 재정 인센티브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 변수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논의의 중심을 명칭과 청사 소재지로 좀 국한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제안을 드리고, 또 무엇보다 청사 소재지 문제를 최우선 의제로 삼아서 집중 토론을 해서 합리적 대안이 도출되면 굳이 이제 시 명칭과 관련해서 논의가 이어지지 않아도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핵심은 청사 소재지 문제와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마산은 어쨌든 청사 아니면 명칭을 주장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명칭을 변경하는 문제도 우리 김태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적인 개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창원시의회 공식적 의결이 있어야 또 가능한 것이죠. 그러다 보면 세계적인 의원들이 다 합의하기가 과연 용이한가에 대한 이제 의문이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는 가장 실현 가능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은 조금 청사를 분리하는 아니죠. 시장이 상정하는 1청사와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이 상정하지 않는 2청사로 분리를 할 수 있는데, 아마 세계 지역이나 아니면 마산 지역에서 바라보면 가장 합의가 가능하고 현실적인 안이 시장이 상정하는 1청사를 마산으로 하고 2청사를 창원으로 할 경우에 이 안이 좀 합의가 된다면 가장 받아들일 수 있는 최적의 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산 시민들 그렇게 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사와 명칭이 전혀 마산 지역에 한 군데 오지 않도록 결정되면 마산 시민들은 아마 분리를 주창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를 조금 표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송수조 의원 지금 세 단계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청사와 시 명칭이 분리돼야 된다. 이게 마산 시민의 일반적 정서고 최대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일단 청사를 분리하되 청사 분리를 마산 1청사, 창원 2청사 안이 현실적인 타협 아니다. 만약 그것도 안 되면 분리 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을 현실적으로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김동수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예, 좀 어려운 문제인데, 근데 우리가 이제 통합을 왜 했는지에 대한 근본 문제로 돌아간다면은, 저는 이게 청사도 도시 우리가 경쟁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 쪽에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창원 쪽에 현재 해결 방안을 말씀드리죠. 그거는 이제 나중에 특위안에서 결정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안 돼서 어떤 지역은 그 시의 그 경계선에다가 딱 지어가지고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그런 해결 방안을 한 쪽도 있더라만요. 근데 결국은 우리가 특위에 성공하고 이거 결정하는 데는 어떤 룰을 정해서 그 룰에 따라서 우리가 승복할 것인가, 이 룰을 만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다 지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사 문제에 대해서 청사는 우리 지역에 와야 된다. 내용 다 나와 있잖아요. 임시청사도 우리 지역에 와야 된다. 인센티브도 우리한테 좀 많아야 된다. 그건 다 나와 있는 문제고, 명칭도 그렇습니다. 명칭도 창원은 창원이 돼야 된다. 마산은 마산이 된다. 진해는 진해야 된다. 이거는 다 정해진 이야기고, 현실적인 건 이런 결정을 어떤 룰에 따라서 할 것인가, 시민도 납득하고 의원들도 승복할 수 있는 이런 걸 좀 만들어 보자. 우리가 여러 가지 대안을 하려면 주민투표를 하든 여론조사를 하든, 우리 얘가 주관된 여론조사를 실시하든, 또는 또 우리 전수조사라는 방식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구 센서스 조사하듯이 전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통반장이라든지 또 지역 교차로 한 사람씩 두어가지고 2+1식으로 해서 전 지역에 대해서 일정 기간을 둬서 전수조사를 해보자.
또는 우리가 뭐 어떤 그 투표에 대해서 우리가 승복하기로 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의회에서 다수결로 결정하자. 뭐 이런 뭐 안을 만들면 될 수 있겠죠. 자, 그럼 김동수 의원께 생각하시는 가장 어떤 룰이 가장 합리적인 그러니까 방안이라고 이 여러 생각하세요? 가지 대안 중에 여러 가지 안 중에 우리가 이게 좋겠다, 최적이겠다. 이걸 우리가 특위에서 그 룰을 승복할 수 있는 룰을 결정하는 게 저는 그게 우리 성패의 단초다. 예, 특위에서 룰을 결정하려면 뭔가 안을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안을 내놓으시겠어요? 저는 이제 가장 현실적인 건 지금 우리가 비용이라든지 이럴 따질 때는 의회가 주관이 돼가지고 3시가 승복하는 3시가 내놓은 모든 안을 다 반영한 여론조사를 한번 하자. 그 여론조사 내용에 모든 걸 포함시키자. 포함시켜서 이걸 뭐 인구 비례로 하든 동수로 하든 안 그러면은 무작위 방식으로 하든 네, 그렇게 해서 해보자.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가 가면 승복할 수 있나? 승복하겠다 하면은 그에 대해서 어떤 가시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겠나? 이 여론조사는 이미 했지 않습니까? 그건 시에서 주관이 된 거고, 그 시에 대해서도 지금 공정성이라든지 그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의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끼리 의회가 주관이 돼가지고 해보자. 예. 그랬을 때 우리가 주관할 때 마산 지역에서 요구하는 문안이 어떤 거다. 또 창원을 요구하는 거, 진해가 요구하는 걸 다 개량화 시켜서 이걸 가지고 최고 점수가 많이 나온 지역에 총사를 주고 예, 이렇게 알겠습니다. 해보자. 자, 지금 김동수 의원 안은 마산, 창원, 진해 세 지역의 안을 3개를 놓고 그것을 여론조사로 붙여서 결정을 하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하나의 아니죠. 하나의. 예. 선택할 수 있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은 시명칭이나 통합청사 소재지를 결정하는 방식 중에서 시민들의 여론조사를 물어서 결정하는 방식은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방식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3년 동안 이제 창원시라는 명칭을 써왔고 또 통합청사의 임시청사를 구창원시에 써왔습니다. 그렇다면 3년 동안 시민들은 굉장히 익숙해져 있죠. 창원시라는 명칭에 그리고 또 청사의 위치가 구창원이라는 것이 이제 익숙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여론조사로 가늠한다는 것은 뭐냐면 조건 자체가 평등하지 않은 것에서부터 여론조사를 해서 결과가 평등하고 공정할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 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하려라도 조건을 평등화해야 되고 절차나 과정대에 있어서 가지고 이것이 좀 차등이 없는 선에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든 간에 그런 조건이 저는 평등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론조사 방식보다는 어쨌든 창원시 의회에서 3개 지역의 의원들이 일정 정도 합의할 수 있는 정치적으로 판단을 해서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이것이 합리적이고 또 뭐 조금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저는. 예. 자, 여론조사보다는 정치적인 타협과 정치적 결단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우리 김태웅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각 지역마다 유불리를 생각하다 보면 창원은 여론조사를 주장하시는 것 같고 우리 송순 의원님께서는 뭐 의회에서 어떤 정치적 결정에서 합의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저도 송순 의원님의 좀 동의를 하는 것이 사실 여론조사에 대한 우리 주민들의 피로도가 있을 것이다. 이미 여론조사 여론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의회에서 주관을 하든 시에서 주관을 하든 여론조사의 결과는 저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결국 책임지고 여론을 선도하고 대변할 수 있는 의회에서 합법적으로 결심하는 것이 결단하는 것이 저는 올바른 방법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좀 능률적이고 효과적이다. 그렇게 예. 판단합니다. 자, 여론조사가 효과적이냐 그렇지 않느냐의 논리가 있습니다만 여론조사에 아까 지금 3지역의 안을 다 내놓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창원 지역의 안에 생각하시는 게 혹시 있습니까? 지금 우리 이제 기본 전제가 지금 우리 송준 의원님은 공정하지 못하다. 전제 조건이 지금 출발이 맞지 않다는 그런 개념이신데 물론 그 점 일정 부분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같은 시민들이 사는 하나의 시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여론, 시민들의 의사 저는 이게 중요하지 않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 그 통준위 결정 이 전면 백지화 합의는 사실은 이 청사 갈등을 풀기 위한 고육체계 하나입니다. 각 지역 대표위원들이 어렵게 원점 재검토라는 이 합의를 이끌어낸 만큼 앞으로 구성될 특위에서도 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창원시의 미래와 이 주민들의 여론을 감안해서 서로 납득할 수 있는 안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포커스 영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KBS 창원방송 종국은 직장인을 위한 제34회